제가 취재 부정선거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2020년부터 그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6.3 지방선거, 맞습니다. 보궐선거, 그 다음에 뭐 개헌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책을 내셨잖아요. 사전 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왜 제목을 개돼지의 발도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결과는 B라는 사람이 결정이 돼. 그러면 나는 주권자로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딴 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주권자가 아니고 객체고, 군주시대의 객체고, 그 다음에 물건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니들은 개돼지잖아. 내가 돌아다니면서 발도장을 찍은들 사회가 올바르게 가겠냐는 거예요. 뭐 저기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주권이 뺏겼을 때 나는 주권자가 아니다. 그럼 뭐냐? 개돼지잖냐. 그리고 내가 개돼지로서 투표를 했어요. 그 도장의 의미가 뭐냐? 풋프린트다. 발도장이다. 그걸 쓴 거예요. 솔직하게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게 지금 민심이 왜곡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찍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와 선거 조작에 의한 다른 결과가 나와서 뽑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 뽑히고 대통령 뽑히고 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해보면 잘 몰라요. 특히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하고 야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냥 날짜만 바꿔서 투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거의 없었어요. 시비가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디테일한 거 조그만 거 한두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부정선거가 크게 문제된다라는 생각, 의식이 없어요. 예. 저희 후배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본투표하고 똑같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인이 가서 투표할 때 보면은요, 자기 신분증 내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받아서 찍는 거 보면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이거 뭐 별 문제 있겠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원리는 간단해요. 선거인 집단이 지금 4,200만쯤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다 투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 투표인이 4,200만 중에 몇 명이 투표하죠? 한 3,000만이 투표한다. 3,000만. 예. 그러면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 숫자가 딱 정확히 나오면 돼요. 사전하고 당일로 합쳐서. 아니, 그렇죠. 다 합쳐서. 우리가 선거제도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숫자가 딱 나오고, 그 중에서 요 3천만 명이 투표한 거 표 중에서 A라는 사람이 몇 표를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이 몇 표를 가져가고, 그 투표한 투표인 숫자 딱 두 개만 확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라고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정보 기술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한다는 게 이게 단순 작업이잖아요. 가서 국민들이 가서 투표지에 도장 찍고 집어넣고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숫자 헤아리는 것밖에 없어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너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죠. 편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리하고 쉬운 거에 빠져 있으면 뭐가 되냐? 나만 편리하고 쉬운 게 아니라 해킹하고 조작하는 애들도 편리하고 쉽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편리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걔네들도 좋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걔네들이 쉽게 조작 해킹해서 결과 숫자를 몇 개 바꿔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내 주권자가 오히려 발도장이 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권자로서는 바짝 긴장해야 돼요. 이 숫자가 왜곡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본투표는 완벽하게 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의 명부가 있어요. 예. 선거 명부에 내 이름하고 주소하고 적혀 있고, 예. 옆에 사인을 제가 예, 하죠. 그래서 직접 하죠. 하면 그거를 보고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줘요. 예. 투표용지에 보면
예. 직구 투표용지 옆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예, 있잖아요. 그걸 일련 번호지라고 그럽니다. 그 일련 번호를 찢어서 하나 슬립은 자기가 가지고 예. 이쪽에 따로 봉투에 있어 따로 집어넣어요. 예, 그 봉투에 함에다가요. 예. 저는 이게 뜯어진 이걸 가져가서 완전 예, 돼서 번호를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표함에 넣죠. 넣으면 기표하고 넣는 거죠. 끝난 게 이게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예. 당일 선거에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전 선거는요. 일단 선거인 명부가요. 이 투표소에는 몇 명이 와서 투표하겠다. 몇천 명 정도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근데 명부에 일단 사인할 때 이 명부를 그대로 보관해요. 그러면 누가 사인했는지, 누구는 투표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명부만 보면은 나중에 재판할 때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죠. 명부 자체가 증거예요.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뜯어진 그 슬립. 예, 그렇죠. 옆에.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갖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관리관이 도장을 찍을 때 관리관은 그 투표소의 최고 우두머리를 투표관리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자기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도장 찍는 이 종이가 투표용지가 그냥 종이가 아니고 이게 법률적 종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인을 한다. 예, 확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우리 반장 선거할 때도 담임 선생님이 도장 찍은 종이 주잖아요. 예, 예. 그건 왜냐면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아무 종이나 노트에서 찢어가지고서 이름 써서 하면은 그건 위조된 거고, 내가 도장 찍은 이 종이에 너희들이 김계동 갖다가 반장할 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게 법률적 종이야. 계약서 할 때도 우리가 뭐예요?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그냥 종이가 아니고 법률적 종이야. 지금 투표라는 게 우리가 내 의사표시, 난 누구를 뽑겠다는 의사표시에 법률적 종이란 말이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지를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떼서 이거를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이 따로 보관하니까 결국 아까 이 종이가 진짜 종이라는 걸 확인했고, 얘를 따로 떼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질 때 뭘 어떻게 하나요? 따로 찍어서 거울이라도 이렇게 찢어서 하나 주고 다음에라도 또 만나서 네. 확인해보자. 죽은지 살았는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재판할 때 이게 100장이 나갔는데 숫자하고 이거하고. 맞춰볼 수 있죠.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이 종이 용지하고 이 용지는 똑같잖아요. 네. 지질이 혹시 다른 게 와 있을 때 얘 지질 검사하고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련 번호지 떼는 것 자체는 따로 두는 것 자체는 다른 게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증거 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는 다른 방식으로 조작을 하기가 힘들다. 예. 여기다가 새로운 투표용지를 넣어야지 뭐가 될 텐데, 또는 얘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거를 해서 바꿔쳤다, 새로운 걸 넣었다. 그럼 걸리죠, 나중에. 그런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약서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도장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일일이 도장 확인하는 거죠. 이 도장이 관리관 도장 맞는지 아닌지 위조된 도장을 찍었는지 그거 확인하고 일련 번호지하고 맞춰보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에서 숫자하고 투표용지 숫자하고 맞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 중에 누가 어떤 후보자 중에 누가 몇 표를 가져갔는지 그 숫자하고 요거 맞춰보기 위해서 본투표는 굉장히 허술한 것 같은데 세팅이 잘 돼 있죠. 해킹이니 아니면 투표지 조작이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사전선거 관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사전선거도 당일 선거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방식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다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왜 그게 안 돼 있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게 2013년인데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투표제도를 왜 도입했을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 선거인 명부가 없어요.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죠. 왜냐, 어디든지 투표하고 그러면은요, 그럼 4,200만 명의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다 4,200만 개, 3,500개 투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200만 명의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200페이지 책으로다가 10,000권이에요, 10,000권. 네. 10,000권. 10,000권이면은 조그만 도서관 꽉 깁니다.
그러면은 투표소마다 그 중에서 김철수가 왔어요. 미림이 어딘지 10,000번 뒤져야 돼요. 그리고서 갖다 놓고서 도장 찍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낸 게 통합선거의 명부라 해서 우리 전산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그럼 하늘에다 놓고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사인을 못 해요. 뭘 하느냐? 그냥 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건 본인 확인하는 거죠. 지문 찍고, 그 다음에 큰 여기 노트북 같은 데 사인하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예요. 그건 다 전산으로만 가잖아요. 전산, 그리고 보관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종이로 된 보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본투표는 증거를 다 남기고 있는데, 사전투표는 이 종이 증거는 전혀 없는 셈이 되죠. 선거의 명부에서 일단. 네. 그럼 뭐가 되느냐? 이 전산에서 조작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고 가짜 투표인을 한 가령 100명 더 했다. 1000명이 투표했는데 100명 더 했다라고 조작을 딱 했어요. 국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위험성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두 번째 볼까요? 사실은 공직선거법 법률에서는 도장 찍으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규칙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걸 인쇄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인쇄로 가늠할 수 있다. 예, 인쇄를 가름할 수 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빨간색 인쇄를 하면 도장으로 온다 이런 거거든요. 빨간색 인쇄야 얼마든지 우리가 뽑아내죠. 그건 종이에요. 여기 책도 지금 제 책이 있지만 빨간색이잖아요. 이거 인쇄하면 돼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투표용지가 이런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했어요. 사전 투표용지가.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예를 들면 가짜 인쇄된 거를 왕창 집어넣었다고 예상해 보십시다. 전 안 된다고 보죠. 구분을 못하죠. 못하죠. 인쇄된 걸 어떻게 이게 진짜 인쇄고 그건 가짜 인쇄다. 그거를 지금 실제로다가 우리 선거 재판에서 출하를 했는데 못 밝혀냈다고요. 선관위에서 갑자기 인쇄를 안 하고 예. 개인 도장을 찍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개인 도장을 가져오는데 4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내가 투표관리관이면 예, 나한테 예. 내 개인 도장을 4개를 가져와라. 예. 그리고 너가 4개를 만들기 어려우면 선관위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좋습니다. 도장을 예. 만들어준다. 예. 문제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개인 도장 4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예. 투표날 와가지고 제가 찍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등록하고서 찍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 도장으로 쓴다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내놓은 이야기는 그 도장 4개를 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투표날까지. 그거 그리고 투표날 다시 나눠주겠다는 건데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분실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아니 도장을 만들어주거나 개인 도장을 쓰게 하면 그건 내 개인 거잖아요. 가져갔다가 투표날 와서 찍으면 되지. 아니 국민들이 개돼집니까? 그거 가져갔다 잊어버릴까봐 니네들이 보관해 있다가 준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력이 바뀌는 이거는 건데 저는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투표관리관은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이 투표관리관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보관한다?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또 국가기관 시스템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투표관리관에 왜 거기에 법률조문에 투표관리관에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썼을까? 그 사람의 직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도장을 분실하건 안 분실하건, 그러니까 분실할 우려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그날 자기가 도장 가져와서 그 이 도장으로 내가 지금 도장을 찍을 거다 해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등록 제도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데 그걸 분실할까봐 공무원이 가져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하급 공무원은 안심이고 투표관리관은 분실할 수 있는 어린애인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물 증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전투표 개대제 발두장 어떤 실물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 편리함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기술로 나와 있는 숫자, 다시 말해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 숫자, 그리고 A 후보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그 숫자. 그 정보기술로 쉽게 나오죠. 국민들은 거기에 쉽게 빠져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거는 위험하고 왜냐 해킹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데요. 정보기술이라는 게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권 행사니까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보기술이 아니라 실제 물건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자. 그게 실물 증거 자료를 따로 수집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본투표에서는 완벽하다는 거죠. 선거인 명부로서 실물 종이 증거 자료가 있죠. 투표용지가 도장이 찍혔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련 번호지가 따로 모아져서 실물로 있죠. 그러니까 본투표의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선거 부정하겠다. 그러면은 용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슬립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것도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은 얘를 갖다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부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선거인 명부에도 몇 명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가서 또 써놔야 돼요. 가짜를. 또 숫자를 하면 바꿔놓기 한다든지 뭐 등등 선거 부정을 기획할 때 그것도 당일 투표로 하니까 그날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끝나고 바로 투표해야 되고. 예, 그렇죠. 개표하기니까. 개표해야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 속에서 선거 부정을 하니까 힘든데 사전투표는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바꾸면은 아무도 몰라. 누구든 네, 그럼 절대 실물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용지는 지금 빨간 인쇄만 하면 되니까 이건 100장, 몇천 장 맘대로 내가 찍을 수 있어. 그리고 도장을. 그렇죠. 여기서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10,000명을 더 만들어냈으면 나는 10,000장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장이 없으니까 밝혀낼 방법도 없죠. 확인할 수도 없고. 네. 1년 번호지 안 띄었잖아요. 같이 붙어 다녔잖아요. 1년 번호지 컴퓨터로다가 인쇄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인쇄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대한민국의 지금 사전 투표는 어떤 현상이냐? 정보 기술이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현실과 맞았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실물 증거자들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재판하러 들어갔어요. 재판해 보니까 우리 대충 투표라든지 뭐 등 나오잖아요. 일장기라든지 네. 누가 봐도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데도 그 숫자가 몇 장이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 소송을 하게 되면은 당선을 뒤집을 만큼 숫자가 입증이 돼야 돼요. 투표용지로다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패소가 줄줄줄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봐, 선거 소송에서 다 패소되잖아.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해봤자 다 지는 거. 그러니까 부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주장이 다 틀린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나쁜 악순환,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는 거의 비슷해라는 생각에다가 사건에서 매번 패소만 이어지니까 국민이 그렇지 뭐 문제가 있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 고정관념이 자꾸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건 아니죠. 국민들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제 뭐, 권력자 입장에서 볼 때는 투표는 너희들이 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개돼지다라는 거죠. 투표하라고. 결정은 내가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저처럼 이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제발 좀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찍은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투표권 얻기 위해서요. 무진장 죽어나갔습니다. 네.